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6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브레인 분할 상장일이었죠. 오늘 상장 후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안전 문자, 재난 문자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서 관련주는 폐기물 관련주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대응하는 방법이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번 만기일은 크게 중요하게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유와 요 전망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27,000포인트를 이제는 슬슬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습니다. 혹은 최소한 두들기기라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 차례는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걸쳐 놨으니 양봉을 하나 세워주던지 아니면 갭상승으로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27,000포인트 위쪽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나와도 27,000을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다시 회복한다라는 자신감만 생기면 다우지수도 이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앞에 두 번이나 이제 하단을 지지해 준 거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21선 이탈했는데 무슨 하단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은 제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죠. 과거에 이 7% 하락했을 때 개파락 나왔던 26,3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잘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는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백악관 쪽에서 이번 민주당하고 지금 경기부양책 때문에 서로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협상 태도에 대해서 서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감은 있는데 그래도 백악관이 주말까지는 합의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보다 200달러 적은 이제 400달러 규모 정도의 이제 실업수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콩보안법 틱톡 인수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어 있죠. 미국과 중국이. 근데 이 상황에 15일입니다. 15일에 미국, 중국 그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서로 대화를 하네? 우리가 우려했던 긴장감과는 조금 다른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또 투심을 좀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미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부양책 왜 시행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각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돈을 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미국 정부랑 또 10억 달러 규모의 그리고 1억 회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백신 공급 미국 정부랑 백신 공급 체결 소식이 들리고 있지요.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백신이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내년이 이제 슬슬 이제 여름 지나가고 가을 지나가고 겨울 되면 이제 내년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좀 은근슬쩍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 발생이 올해 초라서 그때는 내년이 먼 구간이었는데 올해 가을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상태면 가을을 조금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방역에 신경을 써서 완화시켜서 가을쯤에는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들고 겨울 정도에 백신이 나와서 일부 이제 보급이 시작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은 좀 어느 정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요 가을 때까지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죠. 본인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일단은 향후 미래를 위한 백신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나 그리고 이제 방역 쪽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디즈니 같은 경우가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64센트의 손실을 볼 것이다. 주당 EPS가 64센트의 주당 손실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히려 8센트의 순이익이 나와버렸어요. 8센트의 순이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전일 8.8%가 상승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즈니 하면은 언택트 관련주, 뭐 콘텐츠 관련주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디즈니 같은 종목도 뭐 양호하구나. 뭐 은행주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제 언택트 쪽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27,000포인트를 넘어갔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나스닥은 이제 뭐 만스닥 시대가 열렸고 11,000포인트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장주에 11,000포인트를 이제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8.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11,000포인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뭐 잘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다. 해외 이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들만 뭐 최근에 알아보고 있죠. 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됐죠? 제가 이번 만기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신경을 쓰고 있진 않은데 어차피 지수에 부담을 크게 주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2350 위쪽 정도는 이제 뭐 가능하다. 근데 안착될지는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급 동향이 좀 뭐 재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주식 1638억이니까 뭐 큰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쪽에 의의, 선물은 931계약인데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은 이 두 가지 포지션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중립 이상 정도로 볼 수 있고, 매수가 들어온 것만 해도 뭐 다행인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달라졌다라는 것만 보여도 되니까. 오늘 특이 동향은 이 옵션 동향입니다. 콜옵션 매수는 극상승 포지션, 콜옵션, 풋옵션 매도도 이제 상승 포지션입니다. 하락을 제한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면 안 되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적어도 올라가진 않아도 내려가지는 않겠네.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내려가진 않는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안정감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상승 포지션을 더 대거로 늘렸어요. 146억이나. 그러면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포지션을 대거 늘린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포지션이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212 구간에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제가 가능성이 있는데 안착이 조금 전일까지만 해도 자신은 없다. 요 부분 수급이 좀 바뀌어야지 안착에 자신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요 바로 아래 330 2330 정도 돼 있는 310포인트 부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대신 요 바로 아래는 만 계약 이상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2330 정도까지는 안착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느냐, 2, 30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제 2350 위쪽으로 한번 건드려 줄 수 있는데 올라가도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오늘 수급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도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옵션을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일과 좀 바뀐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한 2330에서 40 정도가 되는 거고, 전일 가능성 높다라고 한 것이 이제 현재 수급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2300 한 30에서 40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쪽으로 오늘 바뀐 포지션에 의하면 2400도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들기느냐 못 두들기느냐는 뭐 가봐야겠지만 근처까지는 한 번 정도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2400을 안착하는 수급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또 이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이제 매도량을 좀 줄이면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양호할 수 있겠죠. 그럼 가능성은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안착보다는 한 도전 정도 해보고 2300 한 후반 정도에서 2380에서 90 정도에서 마감하는 정도가 좀 절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 좀 높은 거는 2300 후반 정도에서 마무리,
그리고 조금 안 좋게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300 한 30에서 40 정도에서 마무리. 현재 지수 구간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지수 구간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보수적인 거고, 오늘 바뀐 수급으로 인해서 한 4, 50포인트 정도, 한 2% 정도 되겠죠. 1%에서 2%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장중에 돌파하는 건 2400도 한번 빼꼼하고 고개 정도는 내비칠 수 있는데, 돌파해서 안착하느냐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은 다음 주 준비하시는데 편안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장이 강한 하락 조정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안 나오면은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내 종목이 쉬었다 그러면은 내 종목이 정말 좋다 하면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다.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종목이.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쉬었다? 그 지수가 상승하는데 왜 나 소외받는 것 같지? 다음 주에 보상해 줍니다. 아니면 그 다음 주에라도 보상해 줍니다. 왜 내 종목이 기존에 한 번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1, 2주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은 내 종목이 또 순환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좋은 종목일 경우에 그래요. 소외주일 경우에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뭐 연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750포인트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에 외국인들이 돌파하면서부터는 조금 조절하면서 코스피에 최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타이밍에 한 번씩 이제 관심을 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큰 자금 쪽으로 코스피 쪽에 집중하는 느낌이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개인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은 원래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 차례 조금 쉬어가도 되는데, 가격 조정을 안 받더라도 옆으로 누워서 횡보 조정을 받아도 될 만한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요건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실망하실 거 없다. 이거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도 오늘 뭐 갤럭시 언팩 행사 말씀드렸죠. 뭐 긍정적인 나쁘지 않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 반등을 보였습니다. 56,500 여기 건드리면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았으니 올라가 줘야 됩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 그대로 반영돼서 자연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임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굉장히 느렸었는데 상승 후에 하락,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선제적인 상승이 나오고, 발표 후에 갭상승 후에 다시 한번 조정 쉬는 구간, 그리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다. 56,500원을 돌파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6만원에서 6만 2천원 사이 정도면 한 차례는 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요건 매매하시는 분들 얘기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나는 이거 그냥 삼성전자 묻어놓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년까지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간에 매도해야 되면 제가 뭐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느냐는 물음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1월까지는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삼성전자에서 주도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 이렇게 보는 종목들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시청상위 주고 추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혹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면은 인덱스 매매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할 타이밍까지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좀 빨라지면서 나오는 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홀딩스에서 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분할 상장을 했죠. 기존에 솔브레인이었다가 솔브레인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분할 상장이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한 달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상장하고 바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부장 종목들 오를 때 조금 덜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분할 상장 받으실 분은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요 위쪽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위쪽에 정리를 했는데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웬만해서는 분할 상장 받으세요라고 안 하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실 10만 원 위쪽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최소 목표치였던 9만 원은 넘어갔지만 10만 원 위쪽에서 저는 더 그 이상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다. 그러면은 분할 상장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회원분들 의견과 뭐 다 수렴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불안할 것 같으면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불안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분들은 뭐 보유해 보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또 상한가에 들어간다.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두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제 분할 상장에서 이제 캔들이 하나밖에 없죠. 상장이 이건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한 종목은 이제 먼저 가고 한 종목은 쉴 수 있는데 내일도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원칙 말씀드리죠. 상한가에 다음날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한가가 2회 풀리면은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 구간에서는. 첫 번째 풀릴 때는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풀리면은 요거는 최소한 절반에서 전량 매도까지도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엔 절반 매도하고 기준치 이하 내려갔다라고 하면 25%, 뭐 23% 이하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전량 매도하셔도 되고 해서 두 번 풀리면은 최소한 분할 매도 시작하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승이 정체될 때 분할로 뭐 3분의 1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정리하시고 새로 따라잡지는 마세요. 따라잡는 거는 위험합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내일도 급등 구간이 나왔다. 근데 따라잡으면은 적어도 뭐 4, 50%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리스크 관리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그거는. 저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매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좋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했을 때 위에서 잡으면은 안 된다. 고점에서 잡는 거 아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점수 쪽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절 구간을 정확하게 미리 설정해 놓고 들어가서 이걸 기계적으로 칼같이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만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시간이 되고 실력이 되지 않는다. 실력이 돼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라거나 뭐 아니면 뭐 미팅이 많고 혹은 출장이 많아서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돼도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사더라도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이 오면은 이 조정 마칠 쯤 해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뭐 재상장을 분할 상장을 해서 다시 상장을 했는데 뭐 좋은 모습 좋고요. 뭐 그 일본이랑 이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브라우스 대장주로서 뭐 다시 한번 자리 잡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랑 폭우로 이제 BP에 주의하시면서 이제 관련주를 볼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저라면은 폐기물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편안한 거는 인선 ENT가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잘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요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 실패했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 시도할 때 보유하더라도 만약에 내 기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차례 정리 분할 매도 절반이라도 매도 혹은 위쪽으로 급등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기준선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겁니다. 1,400원이 내 기준점이었는데 1,700원으로 기준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11,000원으로 기준점을 올려서 11,000원 이탈하면은 절반 매도, 뭐 1,700원 이탈하면 혹은 1,4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응선을 올리시면 돼요. 내가 어느 구간에서 이탈하면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유지하면은 더 보면 되는 거죠. 대응선을 또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말씀드린 종목으로는
YN텍이나 코엔텍, 뭐 KGTS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이 YN텍도 13,000원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요 구간은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코엔텍 같은 경우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이 종목은 뭐 이 만원대를 뭐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뭐 코엔텍 같은 경우도 있고 KGTS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도 4,600원 구간을 돌파하지를 못했습니다. 4,600원을 돌파해서 안착했으면 보이는데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뭐 매도 구간이 되는 것이죠. 추후에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폐기물 관련주들은 추세를 나쁘지 않게 만들고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선 대응 가격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해화학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비료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뭐 긍정적이었죠. 316차 많기도 하네요.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남북 협력 기금으로 세계 식량 계획의 북한 지원으로 영유아랑 여성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달러, 119억 원 정도 되겠죠, 우리 돈으로. 그래서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라고 소식이 들리면서 이런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들, 뭐 식량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 조금 큰 종목은 남해화학, 그리고 보통 대장으로 많이 움직인 게 조비 경농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움직였는데 27,000원 이 구간을 안착은 못했어요. 일단 23,000원만 유지되면은 보유해 볼만 합니다. 27,00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 3만원 보시면 되고, 경농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경농은 그동안 조비가 이렇게 올라올 동안 좀 약했었기 때문에 분풀이를 조금 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분풀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제대로 분풀이란 것 같아요. 효성 OMB 그동안 언급은 가끔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거의 끄트머리에 한 번씩 말씀드렸죠. 조비, 경농, 아시아 종묘, 뭐 대유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효성 OMB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좀 이제 소외됐던 부분을 분풀이하듯이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거는 단기적으로만 보고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 테마성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또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은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혹은 남북 간의 뭐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면 그때 기류가 형성이 되면 그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정리 구간에 돌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 포지션이 좀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원래 목표치는 지금 지수권 정도예요. 2300 중반 전후 되는 구간이 목표권이었는데 이 정도가 이제 최소 목표 지수로 바뀐 거죠. 기존에는 이 정도만 나오면은 양호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였는데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목표치가 되는 거고 오늘 옵션 동향으로 해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갔다. 2300 후반 정도까지 열려 있다. 물론 내일과 다음 주 수급까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점점 외국인들이 목표치를 지수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 썩 그렇게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뭐 상승장이고 상승장이 들어섰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파형이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 기간이 긴 게 좋지 이렇게 빠르게 막 올라가게 되면은 기간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유동성 공급을 고려해서 기간도 길고 상승률도 좋다고 하면은 이건 가장 좋은 베스트가 됩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거의 나오지 않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케이스니까 이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기간이 긴 게 좋지 상승률이 높은 거는 그렇게 썩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기간이 우선순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편안하게 길게 오랫동안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면서 좀 큰 수익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률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단기 수익을 보려는 움직임, 요런 투기적인 세력들 입맛에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재미가 덜 할 수 있어요. 기간이 또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간이 긴 게 여러분들이 먹을 먹거리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력이 좋고 시간이 있는 분들, 시간이 이제 충분히 제공되는 분들 아닌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이렇게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최근에 저희 쪽에 문의 주시는 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수익이고 어느 날 손실이고 합산해 보니까 나는 지금 손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고점에서 잡아서 지금 현재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주식 잘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동학개미운동 동참하셔서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해도 그래도 은행 이자 1%인 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쪽을 이렇게 담아놓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좀 자꾸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앞으로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망을. 지금 뭐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수급적으로 조정의 조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이 나올 구간 자체도 아니고요. 돌바락재가 발생하면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돌바락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간 자체는 저항을 돌파하고 위쪽 방향으로 올려야 되고 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숨고르기 구간 정도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조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강하게 하락하는 이런 조정 구간은 지금은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런 구간을 기다리면은 과거에 여기서 인버스 들고 1500, 1600 요때부터 인버스 들고 저희한테 문의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끔찍하죠. 인버스는 하락하면 수익이 나오는 상품인데 지금 계속 원사이드하게 상승만 나오고 있죠. 이때 하락 상품 들고 계신 분들 어땠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많이 들고 있다고 제가 교육 강의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라도 하락 쪽으로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조정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정을 기다릴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승하는 가운데 좋은 종목에다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이 종목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오늘 내일 안 가고 이번 주에 안 가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갈 수는 없어요 종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승할 종목에다가 지금 베팅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조정을 대비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지금부터는 기간 싸움인데 상승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뭐 그 반등 구간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3월부터 6월 3개월 정도 됐는데 요거는 상승 구간 중에서 좀 짧은 구간이라고 했죠. 이번 상승 구간이 물론 엘리어트 파동이 요즘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5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동이 더 쪼개져서 많아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첫 번째 파동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 긴 게 보통은 정상입니다. 기간적으로도 길고 상승률도 상승폭도 크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한 상승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긴 시간의 상승 구간의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조정을 기다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시고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지금은 노릴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을 담아서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만약에 이 종목들을 모르겠다.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한두 종목이야 뭐 부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계좌의 수익을 붙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뭐 회원이 되시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뭐 해소해서 최대한 이제 목표치는 맞춰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황이 없는 날인데 내일부터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섹터나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시황 없다고 해서 이제 안 보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알람 울리면은 이게
확실히 주식은 좀 정보를 일찍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알람 울리면은 저희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섹터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뭐 공부 차원에서라도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대응 잘 하시고요. 요즘 지수도 좋고, 뭐, 종목들도 전체적으로는 계좌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인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교체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해서 멋진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하세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